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철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제3부 7장 스쳐 지나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참 쉽게 나와 있는데 이 장은 이렇게 제목과 달리 문명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총체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판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다루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많은 군중과 여러 도시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자라투스트는 애움길로 그의 산과 그의 동굴을 향해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대도시의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입에 거품을 분 바보가 두 손을 활짝 벌린 채 그를 향해 뛰어오며 길을 가로막았다. 이 자는 사람들이 자라투스트의 원숭이라고 불렀던 바보였다. 왜냐하면 이 바보가 자라투스트라의 문장과 억양을 조금 익혔고 또한 절겨 그의 지혜를 빌려 썼기 때문이다. 그 바보가 자라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도시를 지나가면서 어떤 그 바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보라기보다도 다른 책에는 광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리 광대. 요 이제 내용이 이 바보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너무나 똑똑한 바보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고 어릿광대 정도로 보면 돼요. 하여튼 이 바보 어릿광대를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문명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입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그런 말을 연설을 갖다 흉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니체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비판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바보 어릿광대가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길을 막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라투스트라요.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뿐입니다. 길을 막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도시는 니체는 이제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대 문명을 상징합니다. 현대 문명. 이 문명이라는 말이 원래 도시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서구권에서는 그 언어가 이 시티라는 말과 문명을 뜻하는 시빌라이제이션하고는 원래 뜻이 같은 겁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도시 하면은 문명사회 이렇게 문명이라고 것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말에는 도시와 문명이 따로이기 때문에 좀 별개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도시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문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명. 뭐 고대 문명도 있고 중세 문명도 있고 뭐 현대 문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 모든 문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에 이제 들리니까 여기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럴 뿐이다. 그러니까 도시를 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기 때문에 어떤 물질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문화기 때문에 이제 철학에서는 문명이 했을 때는 진선미와 관련돼요. 진선미 같은 것을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과 또 문화라는 말도 이렇게 구분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문명을 물질 문명, 문화를 정신 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그 구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문화든 문명이든 기본적으로는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 어쩌면 당신은 이 진흙탕이죠. 이 진흙탕, 이전 투구하는 그런 도시, 진흙탕을 걸어서 건너려야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발도 생각하셔야죠. 차라리 이 문에 침을 뱉고 발길을 돌리십시오. 이제 이 어릿광대가 이제 그 니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흙탕, 이 도시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이전투구의 장인데 왜 이런 도시에 들려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돌아가라. 여기는 언둔 자의 사상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위대한 사상이 산채로 쌈겨서 쪼그라듭니다. 아주 표현이 과격합니다. 쌈겨져 나간다. 여기서 사상은 이제 철학 사상. 이 언둔자라고 했는데 언둔자라는 말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은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은자. 좀 긍정적일 때는 은자. 니체는 이 은자의 생활, 고독한 생활 이런 것에 이제 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둔자의 사상, 철학에는 철학을 펼치는 데는 도시는 지옥이다 이 말이죠. 위대한 사상들이 다 말살된다. 산채로 쌍겨서 쪼그라든다 이 말은 위대한 사상이
다 탄압받고 사라진다, 말살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도시에서는 모든 위대한 감정이 썩어버린다. 위대한 감정, 위대한 사상, 뭐 위대한 정신, 이런 거는 말이 맞는데, 위대한 감정,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하죠. 이런 말이 사실은 서구권에서 이 정제 철학에서 이 감정이라는 말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성 정신에 비해서 감정은 조금 그 뭐랄까, 그 열등한 거 뭐 그런 걸로 취급받아 왔기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니체는 이 감정을 이제 살려냅니다. 그래서 위대한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위대한 감정.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이성, 감정과 뭐 사상을 이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감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있고 간단히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대한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열정, 뭐 감정의 중요한 어떤 하나로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이 없이 사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니체가 이제 강조하는 것도 계속 사랑인데, 그런 이런 사랑, 그런 것은 위대한 감정이 돼요. 물론 분노 같은 것도 위대한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멸, 니체는 위대한 경멸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감정의 중요성,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이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이런 감정마저 다 썩어버린다는 거죠. 덜거덕거리는 왜소한 감정만이 덜거덕거릴 수 있다. 왜소한 감정, 뭐 메마른 감정만이 있다 이 말이죠. 도시에서는 감정이 다 말라 죽었다 이 말이죠. 당신은 이미 정신의 도살장과 음식점 냄새를 맡지 못합니까? 이 도시는 도살된 정신이 내뿜는 전기로 자욱하지 않습니까? 또 정신이란 말이 나오네요. 정신의 도살장,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정신의 도살, 도륙, 도살장, 말살, 뭐 이 말살보다 더 이제 심한 말이죠. 도살된, 정신이 도살된다. 도살된다. 그 정신의 도살 내뿜는 전기로 자욱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이렇다는 거죠. 도시. 도시에서는 정신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육체, 육욕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지배한다는 거죠. 정신이 다 말살되고. 당신은 영혼들이 더러운 누더기처럼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이 누더기로 신문을 만들지요. 영혼들이 또 누더기가 돼. 영혼이 누더기가 되고, 누더기 된 걸 가지고 이제 신문이 만드는데, 여기 이제 뭐 영혼이 나오고, 정신이 나오고, 감정, 사상, 뭐 이런 말들이 뭐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철학적으로는 또 차이가 막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거니까 요즘 이런 차이점들도 좀 알면은 개념적 사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데 좀 어떤 그런 확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할 때는 뭐 철학 사상, 뭐 여러 가지 사상이죠. 과학 사상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이념, 이상, 뭐 이성 또는 뭐 이데올로기 그런 거 연관이 되겠고, 감정은 뭐 열정, 뭐 미학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미술, 미학에서 그 아름다움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감성 이렇게 하면 미학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라는 말하고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이것이 혼동하기 쉬운데, 정신이라고 할 때는 이게 살아있는 정신, 영혼은 죽은 정신도 해당이 되죠. 뭐 유령이라든가 귀신 같은 그런 것도 영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고 죽고 그 차이가 있고, 또 정신은 뒤에 이 신자, 독일어 가이스트 그 말의 번역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신이라는 겁니다. 신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정신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 됩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신성이 들어있다. 신과 같은 뭐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영혼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없죠. 뭐 영혼 불멸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말할 때라도 이제 신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런 차이들이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더기를 가지고 신문을 만든다. 이 누더기를 가지고 신문을 만든다. 뭐 요즘 기레기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뭐 기레기에서 기득이라는 말도 요즘 하더라고요. 기득이. 그 누더기하고는 관련이 있겠지만 하여튼 기득이라고 할 정도로 이 누더기, 정신의 찌꺼기, 뭐 찌꺼기들을 가지고 다 떨어진 그런 조각들을 가지고 신문을 또 만드는, 영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정신의 찌꺼기를 가지고 신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뭐 한 15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150년 전에도 이제 이 신문들이 문제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신문들이. 그러니까 누더기하고 이 신문도 관련성이 우리말로는 크게 없는데 이 영어에서는 또 이제 이것도 관련이 많죠. 누더기는 영어로 leg, R-A-G, leg. 레그하고 신문하고는 또 같은 의미입니다. 레그 누더기를 레기드 페이퍼 그러면 레기드 페이퍼 그러면 신문이 되죠. 신문지라고 신문지. 누더기하고 신문은 어떻게 영어에는 그렇게 의미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레기드 페이퍼 하면 그럼 신문지라는 의미죠. 당신은 여기서 정신이 말장난이 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정신이 말장난이 되는 건 정신이 그냥 하나의 잡담의 도구, 잡담이나 뭐 그런 뭐 수다나 뜨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전락되었다나 이 말이죠. 정신이 뭐 고귀한 그런 뭐 이론 이상 진리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고작 말장난이나 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정신은 역기운 말의 물의 꾸중물을 토해냅니다. 역기운 말의 꾸중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의 꾸중물로 신문을 만든 또 신문 얘기가 나오죠. 신문. 꾸중물, 말의 꾸중물, 말의 어떤 그런 찌꺼기, 뭐 오물, 뭐 이런 수돗물 이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추악한 걸 가지고 그것이 신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신문이 이렇게 추악한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 사회도 지금 이 신문 시장을 보면은 뭐 수구 보수 신문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뭐 진보 신문은 뭐 10%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참 큰 문제죠. 이런 신문들이 뭐 폐간이 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옛날 이런 뭐 독재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일제에 아부하고 뭐 그런 신문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꾸중물로 신문을 만들고 누더기 신문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서로 물어대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서로 열을 올리지만 왜 그런지도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도 없고 개념도 없고 서로 열을 올리지만 왜 그런지도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죠. 열을 올린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철판을 두들리고 자기들의 거말을 쩔렁거린다. 양철판, 요란을 떨고 거말을 쩔렁거린다. 뭐 화폐 자랑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은 추위에 떨며 화주로 몸을 녹이려 합니다. 몸이 달아오른 그들은 얼어붙은 정신에서 냉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들 모두는 병약한 자들이며 여론에 중독, 병약한 자, 추위도 더위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추위도 더위도 그 면역력도 없고 저항력도 없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또 뭐 더위에 뭐 달아오르고 뭐 이런 것은 하여튼 병약한 자기 때문에 저항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항력, 힘이 없다는 거죠. 무력한 사람들, 여론에 중독되다 자기 주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론, 뭐 타인에 휘둘리고 타인의 어떤 그런 타인의 주장에 그냥 놀아나는 거, 부안해동하는 거 그런 여론에 중독되었다는 거죠. 온갖 이곳 도시에서는 온갖 욕정과 악덕이 있다. 온갖 욕정과 악덕, 욕정, 뭐 생욕, 뭐 음란함, 뭐 악덕, 태폐, 뭐 이런 거 온갖 태폐, 욕정, 욕망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도덕군자도 있고 이 도덕군자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이 공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 가장 위대한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이 군자고, 그것도 군자를 강조해 도덕군자라는 말을 공자가 했는데 이걸 악의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덕군자라기보다도 도시에서 이렇게 도적군자 연하는 그런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군자들, 도적군자 연하는, 도덕군자도 아니면서 도덕군자인 척하는, 도덕군자 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잽싸게 한 자리를 차지한 덕망 높은 자들, 여기도 역시 덕망 높은이 아니고 덕망 높은 척하는, 높다는 그런 자들도 이 도시에는 많다는 거예요. 도시에는 탐욕 이런 뭐 오욕의 그런 덩어리들도 뭐 군자연하고 덕망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 영악한 자들은 손가락을 놀려 글을 쓴다. 손가락 글을 쓰는 것은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안 쓰고 손가락으로 그냥 장난질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좀 건너뛰겠습니다.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가 잘리면 안 되니까 좀 건넙니다. 저는 봉사합니다. 그대도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합니다. 모든 잽산덕은 군주를 향해 이렇게 아뢰입니다. 군주를 향해서 봉사합니다. 이 봉사 모두가 봉사한다. 군주를 향해서 봉사한다. 봉사라는 말은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이 봉사한다. 좋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인들이 봉사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봉사라는 말도 서구권에서는 이거 노예라는 말, servant 그 노예라는 말에서 이 봉사라는 서비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봉사한다는 것은 곧 노예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니체가 보는 거죠. 봉사한다, 봉사만 한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만 한다는 겁니다. 봉사만. 우리도 봉사하고 너희도 봉사하고 다 봉사만 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만 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현대 문화, 현대 사회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현대인들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주인.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사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봉사만 한다는 겁니다. 아직 노예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노예 근성이 수천 년 동안 그런 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근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만 맨날 하고 어떤 주인으로서의 그런 의식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군주에 대해서 이렇게 아랜다 이 말이죠. 서비스, 이거 봉사라는 것이 노예, servant, 노예하고 그 의미가 의원도 같고 그 의미가 그렇게 확장된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곧 노예성, 어떤 노예근성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물론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 그 말 그대로는 좋은 것인데 이제 이런 어원이 문제가 되고 지금도 봉사만 하고 있다는 봉사만을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간주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봉사보다도 현대인은 주인의식이 더 중요하죠.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겁니다. 공을 세워 받은 별이 마침내 빈약한 가슴에 찰락 달라붙도록 그러나 다른 그 모든 지상적인 것들 둘레를 변함없이 돕니다. 그러나 군주도 그 모든 가장 지상적인 것 둘레, 지상적인 것 다른 지구를 향해서 돌죠. 지구를 향해 변함없이 돌고 또 군주도 그렇게 뭐 지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돈다는 겁니다. 군주도 그건 다름 아니라 소상인들의 황금. 그런데 이제 군주가 도는 것은 다른 지구를 돌고 군주 왕들이 그 도는 것은 왕들이 눈치 보는 것은 소상인들의 그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그러니까 군주가 왕 또는 뭐 대통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는 황금이 지배한다는 거. 소상공인과 황금. 망군을 주재하는 만왕이죠. 만왕을 주재하는 신은 결코 금괴의 신이 아니고 생각은 군주가 하지만 조종은 소상공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의 주인 왕노릇 하는 것은 이 소상인들, 소인배들 이런 장사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천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주의,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 시장 상업주의, 다른 모든 가치, 경제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지배적 가치고 다른 모든 뭐 철학적 진심이라든가 이런 미적 뭐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고 산업사회고 현대사회라는 겁니다. 상공인들이 소인배들인 이런 소상공인들이 지배하는 사회, 신마저도 군주마저도 이런 소상공인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신이라는 겁니다. 신. 아주 천박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문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죠. 문화, 문명 이런 게 아니라 더 과거보다 원시 사회보다 더 천박한 이런 장사꾼들이 지배하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천박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당신 마음속에 밝고 강력하고 선한 모든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짜라투스라여 소상공인들이 도시에 침을 뱉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요 이제 광대가 이제 그 짜라투스라가 가는 길을 막고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니체는 밝고 강력하고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명세, 그 앞에 명세를 한다, 다짐을 한다, 당부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부하건대 제발 여기서 돌아가라고 이제 하죠. 이곳에 도시에서는 파란 피라고 하는 피는 모두 부패하고 미지근하고 거품을 부을거리며 혈관 속을 흘러갑니다. 모든 찌꺼기가 떠돌며
부글거리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장인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 침을 뱉으십시오. 피라는 것도 피까지, 사람의 피까지 이렇게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미지근한 거품으로 혈관 속으로 흘러간다. 이게 뭐 그러면 사람이 이뭐 죽음이죠, 죽음. 피가 썩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라는 것은 또 비유인데 정신이 다 썩었다는 거죠. 정신. 그 도시 문명 사회 그 인간들의 피, 정신이라는 것이 다 썩고 미지근한 거품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찌꺼기가 떠돌면서 불거리고 있는 이 거대한,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는 문명사회, 대도시를 문명사회라고 그랬죠. 이 현대 문명사회는 바로 거대한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쓰레기장. 니체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현대 문화, 현대 어떤 문명사회는 쓰레기다, 쓰레기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장이야. 니체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어릿광대 입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니체의 말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 그래서 침을 뱉어라. 모든 찌꺼기, 추악한 것들이 우월거는 그런 거대한 쓰레기장인 이런 대도시 현대 사회를 버려라,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억눌린 영혼과 빈약한 가슴, 툭 튀어나온 눈, 끈적끈적한 손가락이 우월거는 이 도시에서 침을 뱉으십시오. 계속 이제 심한 말들이 계속 나오죠. 억눌린 영혼, 영혼이 억눌리면 뭐 찌그러진 영혼이죠. 뭐 일그러진 영혼들, 빈약한 가슴, 가슴은 이제 감정 뭐 그런 정서가 메말랐다는 그런 거고, 툭 튀어나온 눈 뭐 이거는 뭐 용기가 없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 끈적끈적한 손가락, 끈적끈적하다 뭐 집착하는 그 탐욕 뭐 그런 것이 우월거리는 도시라는 겁니다. 정신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러니까 뭐 이건 인간의 세상이 아니죠. 식은땀 주근거리는 자, 모렴치 파렴치한 자, 악착같이 쓰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자, 열애들던 야심가들의 도시 문명사회, 현대사회, 파렴치하고 악착같이 써댄다는 것은 이건 이제 그 걸쟁이들을 말하는 거죠. 무작정 글만 써대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만약 기자들이 이제 그 걸쟁이들의 대표적인데 기자들은 쓸데없는 뭐 그런 조작질을, 아예 소설을 쓰죠. 사실 팩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조작질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신문 시장에 지금 아까 뭐 극우 반동 그런 보수적인 신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완전 쓰레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악착같이 써대고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 이런 뭐 시정 잡배들이겠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열애들던 야심가들, 열광하고 강적으로 나대는 그런 어떤 야망이니 뭐니 하지만은 그 야망이라기보다도 망상가들이죠. 광적으로 열광하는 광적인 그런 망령가들 모두 썩은 것, 추잡한 것, 색정적인 것, 침침한 것, 뭐 너무 썩어 이거 문드러진 것, 골마 터진 것, 선동적인 것. 선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골마 터진 거. 선동이라는 말은 이거 선전선동, 그게 뭐 부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선동한다는 거. 부채 선자니까 부채질을 하는 거니까 뭐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데서 부채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선동이라는 말보다도 모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략적인 뭐 그런 말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썩고 추잡하고 색정 욕정적이고 어두침침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뭐 골마 터지고 뭐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이 쓰레기장으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그 시궁창이죠. 시궁창.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나 뭐 문명이 아니라 그냥 시궁창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 현대 사회는 그냥 쓰레기장이고 시궁창 같다. 그럼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는, 니체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다란 도시를 향해 침을 뱉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론 반전이 일어나죠. 짜라투트라는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는 바보의 말을 제지하면서 그 입을 막았다. 제발 그만하게. 짜라투트라가 소리를 질렀다. 그대의 이야기와 어투의 구역질을 느낀 지 이미 오래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개구리와 두꺼비가 되어야만 할 만큼 오래 늦가에 살더란 말인가. 이제 니체는 여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사실적이고 정말 그 현대 문명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좋은 내용이고 니체의 주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게 틀린 게 없어요. 틀린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니체가 이제 이 말을 제지를 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이 광대가 이런 얘기 말을 한 거죠. 자라투스트라의 를 흉내내는 그런 광대였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라투 니체는 이제 그 말을 틀어막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깨구리 뚜껑이 되어야 할 만큼은 깨구리 뚜껑이 이제 요런 이제 자기 니체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가 하니까 깨구리 뚜껑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대의 핏줄 속으로 썩고 부글거리는 늪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때문에 깨끗거리며 욕설 퍼붓고 있지 않는가. 핏줄 속에서 썩고 부글거리는 늪의 소리가, 그러니까 그 핏줄이 썩었다면 정신이 썩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썩었다는 거는 정신이 썩은 사람의 비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해서 안 되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그대는 왜 숲으로 가지 않는가? 그 니체는 이제 도시 문명에 반대되는 것을 이제 숲이라는 자연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대지를 갈지 않는가? 땅을 갈지 않는가? 푸른 바다가 있는데 바다로 왜 가지 않는가? 푸른 섬들이 많은 그런 바다, 망망대해. 나는 그대의 경멸을 경멸한다. 그리고 그대는 내게 경고하면서 자신에게는 왜 경고하냐? 비판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거죠. 응? 타자만 비판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나는 경멸과 나의 경고하는 새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러니까 니체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비판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니체는 사랑의 철학, 뭐 긍정의 철학 이런 말도 하는데, 물론 그 이제 조건으로서 정오와 분노, 뭐 부정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일단 사랑이 없는 비판을 니체는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가 옳은 소리를 잘 했지만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비판은 그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죠. 입에 거품을 문 바보요. 사람들은 그대를 나의 원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나의 투덜대는 돼지라고 부르라. 투덜댐으로써 그대는 바보스러움에 대한 나의 예찬을 욕되낸다. 애초에 그대를 투덜대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만 하는 광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겠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도 그대에게 알랑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불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비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서 이제 사회를 갖다가 비판하는 거, 그런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대는 요란하게 투덜댈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앉아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될 것인데 이런 쓰레기 더미를 왜 앉아있냐 이 말이죠.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것을 자기의 그 불만을 갖다가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그렇게 투덜댄다는 겁니다. 그 복수심이라는 거죠. 복수. 그대만 그 복수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은 이제 피해망상이 있는 거죠. 뭔가 원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수욕이 들끓고, 그런 복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그 동기가 나쁜 거죠. 이렇게 복수심. 그러니까 자기 불만,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거를 푸는 거죠. 요즘 일배충들이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불만에서 그렇게 사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죠. 원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허영심에 참 바보여 그대가 내뿜고 있는 그 모든 거품은 말하자면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오로지 복수심 하나, 원한 감정,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비판이 아니라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대의 바보 같은 말은 그것이 지당할 때조차도 내게 상처를 준다. 그 자세가,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 심지어 자라투스트라의 말이 100번 옳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언제나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동기로서 얼마든지 악용되는, 100번이 옳더라도 그것이 악용되고 잘못 이용된다는 거죠. 이게 가르침을 이용하여 언제나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대도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 바보뿐 아니라 이 대도시도 구역질이 난다. 그러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나 더 나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나빠질 것도 없다. 니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오판을 한 거죠. 더 나빠졌죠. 현대사에 지금 니체 사후 지금 150년 가까이 됐는데 엄청 나빠졌죠 지금. 그러나 이제 니체 당시에서는 난 최악으로 자기 시대를 진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최악의 상태니까 더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슬프도다 이 거대한 도시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도시라고 했지만 여기서 문명이라고 했죠. 현대 문명, 근대 문명. 이 근대 문명을 태워버릴 불기둥을 보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니까 니체는 근대 문명을 완전히 태워버릴 그런 불기둥을 갖다가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이제 근대 문명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거, 혁명한다는 거죠. 혁명,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한다는 겁니다. 니체는 문화혁명을 꿈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를 개선, 개혁주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정신문명을 완전히 그냥 바꾸는, 그러니까 전복 이런 말이 맞는 거죠. 몰락 이런 거 완전히 몰락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문화, 토대, 모든 어떤 제도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이렇게 갈아엎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불기둥이 위대한 대낮이 아니고 정오, 위대한 정오보다 먼저 와야 하기 때문이다. 불기둥이 먼저 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위대한 이제 정오는 이제 그 어떤 혁명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런 사회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보는데 이런 불기둥 혁명이 와야만이 이제 그런 새로운 사회가 오는 거죠. 이 일에도 때가 있고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있는 법이다. 그대 바보요, 광대요. 작별의 말로 나는 그대에게 다음의 가르침을 전한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스쳐 지나가야 한다.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니체는 그 사랑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물론 이런 말이 없지만은 박애주의라는 말은 또 너무 또 거창하니까 하여튼 니체는 사랑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니체의 사랑은 우주적 사랑입니다. 우주적 사랑. 박애보다 더 큰 거죠. 우주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 불가능한 사랑까지도 그렇게 시도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초인이 아니라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라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는 것보다도 여기 앞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라는 거. 그럼 니체는 이제 이 사랑의 철학을 말해주는 이제 니체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명애라는 겁니다. 운명애. 일반적으로 이것이 운명에 대한 사랑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운명이라는 우주의 운명, 인류의 운명, 나의 운명인